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조한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이네요. 불금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아침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신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오늘 뉴스 말하기에 앞서가지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어디서 그렇게 뉴스를 보냐고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뉴스는 인터넷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뉴스를 보거든요. 로이터 통신, AP 통신, CNN, BBC, KTLA,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investing.com, 그리고 구글에 있는 이제 통합 뉴스, 특히 이 구글에 있는 이 통합 뉴스에 들어가 보면은 그날에 있었던 뉴스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쫙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의 이 뉴스 매체들에서 하이라이트들만 봐가지고 뉴스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오늘 뉴스 여러 개를 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는 역시나 아프가니스탄 어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죠. 이 폭탄 사건 뉴스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다, 이 공항 근처에서 있었다, 그리고 한 13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 같다 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뉴스가 올라왔거든요. 대략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어제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공항 바로 게이트 앞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묵고 있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바론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철수를 하기 바로 전에 묵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이제 여러 매체들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사망자들 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대부분의 이제 매체들에서는 100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한 매체에서는 1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13명이 전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미군이 13명이나 사망을 한 것은 2011년 이후로부터 가장 한 번 공격으로 가장 많은 미군이 사망한 사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인들 대략 한 80여 명 정도가 이 폭탄 테러 때문에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 테러에 대해서 ISK라고 ISIS 있잖아요. ISIS를 이제 IS라고도 부르고 ISIS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뭐 ISK라고도 부르나 봐요. 이 ISK라는 이 그룹에서 그러니까 IS죠. IS에서 자신들이 요번 폭탄 테러를 실행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은 이제 탈레반하고 IS하고 이제 같은 테러 집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솔직히 뭐 비슷한 뭐 테러 집단인 줄 알았는데 어제 뉴스랑 오늘 뉴스 계속 보다 보니까 IS하고 이제 탈레반하고는 틀린 테러 집단이라고 합니다. 완전 틀리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제 이 탈레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일어났었던 이 자폭 테러 이것 때문에 우리 탈레반 조직원들도 28명이나 사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탈레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IS하고 탈레반하고도 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S는 당연히 미국을 겨냥을 해서 계속 지금 테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탈레반하고도 적대적, 그리고 IS하고 탈레반하고도 적대적,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적대적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 아프가니스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폭탄 테러 때문에 12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하는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는 100명, 어떤 매체에서는 뭐 170명, 그런데 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걱정이 되고, 그리고 미군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IS가 테러를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군은 계속해서 철수 작전, 탈출 작전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이제 동맹국들 있잖아요. 동맹국들에서는 이제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러가 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이제 철수 작전에서 이제 손을 뗀다라는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굉장히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이것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범인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완전히 복수를 할 것이다. 완전히 페이백, 응징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 소행이 ISK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ISK 색출해 내가지고 응징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임무는 이 탈출 작전이며 오는 31일까지 모두 탈출을 시키겠다라고 계속 탈출 작전을 강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또 했네요. 그러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멋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색출을 해가지고 뭐 너네들을 뭐 다 잡겠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멋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정보기관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IS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와가지고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보기관이 더 이 IS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응징을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레반에서는 이번에 일어난 테러 사건은 우리랑 전혀 연관이 없다. 우리들도 지금 28명이나 조직원 28명이나 사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큰일 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러 사건 때문에 원래는 이 카불 공항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파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불 공항 앞에. 그런데 이 테러, 이 자살 폭탄 테러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카불 공항 바로 앞에는 5,000명 가량의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이 탈출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금 테러 위협이 있어도 자신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남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빨리 좀 탈출을 좀 잘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미군은 테러가 일어났어도 계속해서 이 탈출 작전을 해가지고 어제도 13,000명 정도의 미국인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인들 탈출을 시켰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나 벌써 탈출을 시켰다 라고 통계를 내놨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면 이제 거의 다 탈출을 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이 27일이잖아요. 이제 4일 남았는데 4일 동안 이제 나머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분들 모두 다 탈출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이 아프가니스탄 제발 또 다른 테러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탈레반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탈레반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은 그 온몸을 가려야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남성은 청바지를 입었다라는 이유로 청바지 입었다고 어마무시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왜 전통 의상 안 입냐라고 하면서 아마도 아프가니스탄은 절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이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뒤로 하고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어제도 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미국에서만 1220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역시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17만 명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17만 명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안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17만 명씩 나오고 사망자들 수 1000명 이상씩 1200, 뭐 1300, 1500 뭐 이렇게 매일같이 사망자들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찹찹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했었을 때와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발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긋지긋합니다. 너무나 지긋지긋한데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이제 치료제만 나오면은 백신은 이제 나왔겠다. 치료제까지 나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거 시간 문제인데 빨리 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나오고 백신 많은 사람들이 접종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중증 환자를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제는 있는데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계속 지금 알약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 치료제, 완벽하게 나오는 이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을 해야지만 우리들이 이 변이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 치사율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치사율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높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치사율이 어정쩡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확산세에 있고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치사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치사율이 어정쩡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치사율이 높았었다고 하면은 걸리면은 바로 죽어버리니까 이게 퍼지지 않거든요. 퍼지지 않아요. 오히려 치사율이 어정쩡하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댓글에 달더라고요. 치사율이 중요한 게 아니냐,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다,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어정쩡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치사율이 완전히 낮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치사율이 완전히 높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퍼지지도 않아요. 치사율이 어정쩡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만 65만 명이 죽었습니다. 65만 명, 거의 100만 명. 그나마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 됐지, 백신 개발 안 됐다고 하면은 지금 100만 명 더 넘게 사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신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가서 백신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돌파 감염도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까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돌파 감염이 되고 있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5배가 낮아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로 빠질 확률이 29배 내려갑니다. 29배 내려가요. 그리고 사망률 역시 말도 못하게 적어줍니다. 0.0001%라고 하니까 뭐 거의 사망할 그런 가능성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겨서 죽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라는 거예요. 통계치만 봐도 그냥 과학적으로 접근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산 못하세요? 계산? 산수 못하세요? 그냥 통계치만 봐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이언티피클리 들어가세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토당치도 않은 그런 음모론 믿으면서 베이슬레스, 전혀 과학이 기반되지 않는 그런 음모론 믿지 말고 제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백신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와이도 계속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입원자들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빨리 접종하라고, 특히 네이티브, 이 하와이 원주민들 있잖아요. 이 하와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백신을 잘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이거 보면은 좀 과학을 안 믿는 사람들, 좀 문명이랑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들이 그렇게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믿으세요. 지금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학 덕분입니다. 과학 덕분이에요. 과학 덕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하와이는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지금 많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하와이 여행 오지 말라고 주지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좀 하와이 여행 자제 좀 해달라고. 하와이 여행 당분간 좀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이 플로리다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요. 그런데 이 두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 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 환자로 빠져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속해서 토를 어마무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 가가지고 치료를 했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잘 마친 뒤에 병원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가니까 남편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집안에서 자가 격리를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자가 격리를 하다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발견이 돼가지고 이 부인이 나와서 이 뉴스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중증 환자로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 그러니까 자신은 이 심각한 상황이었죠. 자신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중증 환자로 빠졌다가 자신의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런데 남편은 결국에는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다가 홀로 사망을 한 채 그렇게 발견이 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누구한테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계시다면은 빨리 가서 백신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 백신 완전히 거부자는 아니고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완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면 승인을 받았어요. FDA에서 완전히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수많은 예방접종 백신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성인 면에서는 FDA에서도 백업을 해주고 있으니까 화이자 백신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사우스 다코타에서 초대형 오토바이 모임이 있었거든요. 며칠간 진행이 되는 오토바이 초대형 모임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우스 다코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1550%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특히 이런 자유를 중시하는 이 오토바이족들 있잖아요. 이 오토바이족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당연히 접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들 접종을 안 했어요. 내 자유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백신 접종도 안 하고 이렇게 사우스 다코타로 모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오토바이 모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 슈퍼 전파자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고, 그리고 모임이든 어디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쓰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고위험자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로부터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을 접종을 시작을 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제 일리노이 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격 사건 때문에 어제 2명이나 사망을 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아 가지고 경찰이 지금 수색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LA 노스 할리우드 지역에
또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격 사건 때문에 사망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4명이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아가지고 경찰이 계속 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LA 쿨버시티 어느 한 몰에서 여기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총격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용의자가 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용의자는 지금 도망가가지고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 내에서는 역시나 매일같이 굉장히 많은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최근 들어서죠. 작년이랑 올해 굉장히 많은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총기류가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에 관한 규제를 더 강화해가지고 총기 풀리는 거 제발 좀 많이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LA하고 샌프란시스코 이제 중간에 있는 어느 한 도시 이 베이커스필드에서 3.9 규모의 지진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발음하기도 어렵네. 카자흐스탄 어느 한 군 기지에서 이제 폭약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폭약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연쇄적으로 대략 한 10번 정도 마구 터졌다고 합니다. 폭약 창고에서 폭탄이 계속 터져가지고 9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제. 그러면서 이것은 테러는 아니고 그냥 폭약 창고에서 일어난 일이면서 이 카자흐스탄 이 군기지에서는 재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서 어제 최소 20명이 사망을 하고 17명이 실종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난 이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마구 심각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태고, 그리고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뉴스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모든 뉴스를 뒤로하고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 연준 파웰 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좋아지면은 아마도 연내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는 11월달 골드만삭스 뭐 그런 데서 계속 11월달에 테이퍼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아마도 테이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파웰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11월달에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파웰 연준의장은 하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딱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시기상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벌써 예상을 하고 있죠. 아마도 2023년도부터는 금리를 인상을 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2023년도, 그러니까 2년 뒤죠. 2년 뒤에는 금리가 계속 점차적으로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지난 30년간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30년 새 최고치로 올라가서 지금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애플 CEO 팀 쿡이 지난 10년간 CEO를 해오면서 요번에 애플 주식 500만 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500만 주.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은 거죠. 500만 주를 받아가지고 바로 현금화를 했다고 하는데, 현금화를 한 게 자그마치 750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750 밀리언 달러. 7억 5천만 달러예요. 7억 5천만 달러. 원이 아니라 7억 5천만 달러. 어마무시하게 애플에서 받은 거죠.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